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명예훼손 고소한 기자, 심층 분석. 사건 개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OBS 최모 기자 간의 언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2025년 8월 19일 최모 기자는 강유정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고 21일 경찰은 강 대변인을 자동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투명성, 언론의 자유,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폭력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현대적 갈등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1.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1.1 생중계 브리핑의 시작. 사건의 배경은 2025년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통령실 브리핑과 질의응답의 생중계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정부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나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2 6월 27일 첫 번째 언쟁. 결정적 갈등의 순간은 6월 27일 브리핑에서 발생했습니다. 최모 기자가 오늘 저녁 언론사 사장님들과 대통령과의 만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리가 마련됐고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고 어떤 성격인지 말씀 부탁드린다고 질의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행사를 생중계에서 노출하시면 안 된다며 기자분들 다 아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서로 그 정도는 약속이 돼서 질의응답해야 한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최 기자는 기자도 국민이다. 질문조차 못하냐고 맞섰습니다. 1.3 사이버 폭력의 시작과 확산. 브리핑 생중계 직후 최모 기자의 개인 SNS와 OBS 시청자 게시판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비판이 시작되었고 이는 최 기자가 주장하는 사이버 폭력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1.4 인사조치와 최종 브리핑. OBS 측은 최모 기자의 출입처를 변경하고 내근직 뉴스 제작 부서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7월 16일 대통령실 출입 마지막 날 최 기자는 브리핑에서 신상 발언을 하겠다며 대변인님의 잘못된 발언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강 대변인은 여기는 신상 발언 자리가 아니다라며 제지했습니다. 2. 핵심 쟁점 분석. 2.1 비공개 일정 대 엠바고의 개념적 차이.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비공개 일정과 엠바고의 개념 차이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엠바고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공개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한시적 제한 요청이라며 비공개는 아예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의 일정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는 언론 관행과 정부 보안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 문제로 정부의 투명성과 필요한 보안 조치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2.2 언론의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 최모 기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정당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의 감시 기능과 취재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며 정부 일정에 대한 질문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외교적 고려와 보안상의 이유로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생중계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2.3 사이버 폭력의 책임 소재. 가장 복잡하고 현대적인 쟁점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최 기자는 강 대변인의 발언이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 대변인은 공식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발언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공인의 발언이 온라인 여론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3. 법적 쟁점과 명예훼손 성립 요건. 3.1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의 결과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 대변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3.2 공익성과 면책 사유. 강유정 대변인의 경우 정부 대변인으로서의 공식 직무행위라는 점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3 표현의 자유와 한계. 반면 최 기자의 입장에서는 언론인으로서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라고 판시하면서도 타인의 인격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브리핑 룸 운영과 언론 관행. 4.1 공식 브리핑의 성격과 한계. 이번 사건은 공식 브리핑 룸의 운영 원칙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강 대변인이 주장하는 질의응답 시간이지 신상 발언 자리가 아니다라는 입장과 최 기자의 질문권과 표현의 자유 주장이 충돌합니다. 4.2 생중계 시대의 새로운 도전. 생중계 브리핑이라는 새로운 형태는 기존의 언론 관행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욱 투명한 소통도 요구됩니다. 5. 사이버 폭력과 온라인 집단 행동. 5.1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폭력.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이버 폭력의 양상과 확산 과정입니다. 브리핑 직후 최 기자의 개인 SNS와 소속 방송사 게시판에 쏟아진 비난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보였습니다. 5.2 온라인 여론과 집단 심리. 온라인상의 집단 행동은 개인의 의견이 증폭되어 과도한 비판이나 공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확증 편향과 집단 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6. 언론사의 대응과 인사권. 6.1 OBS의 인사조치.
OBS가 최모 기자를 내근직으로 발령한 조치는 언론사의 내부 인사, 자율권 범위 내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인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6.2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 이번 사건은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정부와 언론 간의 관계에서 적절한 긴장관계 유지와 상호 존중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핵심 과제입니다. 7. 정치적 맥락과 사회적 의미. 7.1 정권 교체기의 언론 환경.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새로운 정부와 언론의 관계, 설정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투명성 제고, 의지와 언론의 감시 기능 사이의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입니다. 7.2 민주주의와 권력 견제.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서 어떻게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8. 향후 전망과 파급 효과. 8.1 법적 판단의 중요성.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수사 결과와 검찰의 기소 여부, 그리고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공인의 직무행위와 명예훼손의 경계, 사이버 폭력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2 언론 환경의 변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브리핑 룸 운영 방식과 정부, 언론 간의 소통 규칙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중계 브리핑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입니다. 9. 국제적 관점과 비교 사례. 9.1 해외 사례와의 비교.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도 기자와 대변인 간의 격렬한 설전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직업적 갈등의 범위 내에서 해결됩니다. 9.2 한국적 특수성. 한국의 경우 온라인 여론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어 이러한 갈등이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10. 교훈과 개선 방안. 10.1 제도적 개선 필요성. 브리핑 룸 운영 규칙의 명문화, 생중계 방송의 가이드라인 설정, 사이버 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10.2 상호 존중과 소통. 정부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가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개인적 공격보다는 이슈 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강유정 대변인과 최모 기자 간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정부의 투명성, 언론의 자유, 개인의 인격권,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폭력 문제가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 결과는 향후 정부, 언론 관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디지털 시대 소통 방식의 발전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최 기자의 절규는 디지털 시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